일단 저는 지금 S&T에서 대원외고 영어 내신 1, 2, 3학년 전 과목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없어졌지만 영어과 전공어 수업도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대원의 독특한 과목인 심영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대원에서 개강하는 모든 영어 과목을 커버하는 유일한 강사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저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오직 대원 외고만을 위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저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저를 그래도 조금 보여드리고 대원 외고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민망하지만 일단 이거를 학원에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수강생으로는 일단 저기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따가 보시게 될 그 선배들, 서울대 간 선배들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가장 최상위권 많이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이제 성적이 향상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영어 내신의 구성입니다. 일단 대원 외고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단위수가 가장 높은 과목 1위인데요. 일단 1학년 때는 영어 과목, 이 위에 있는 상단이 기본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과목이 소위 다른 학교로 말하면 선택 과목입니다. 아래 과목은 이제 일반고, 자사고, 학교에 따라서 운영 방침이 다른데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영어 3단위, 심화, 영어 회화 4단위로 진행을 하는데요. 영어는 그냥 일반적인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심화, 영어 회화, 특히 심영회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다른 학교랑 운영 방침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듣기 평가만 보는데요. 이 듣기 평가가 실제로 학교의 원어민 선생님이 본인이 지문을 랜덤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시는 주제가 만약에 이번에 urban architecture다. 그러면 도심 건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 교재 말고 어떤 다른 지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녹음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시리즈로 두세 개를 딸려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듣기 평가처럼 선택형이 아니라 완전히 서술형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세 가지를 써라, 나열해라, 나열을 하되 예를 들면 write in a complete sentence, 완벽한 문장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일단 듣기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터플이라든지 탭스 같은 거 듣기를 하는데 그 성적이랑 일관되게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대원만의 고유한 듣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듣기 평가만 진행을 하고요. 기말고사 때 지필 보는데요. 이게 지금 핫 이슈입니다. 이 기말고사의 지필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30문제라고 보면 앞에 전반의 15문제는 그냥 토플입니다. 그 다음에 뒷파트가 소설인데요. 이 토플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 보는 지문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한 3개, 4개 정도 딸려 있어서 형식은 토플을 따라가는데 그렇다고 시중에 있는 토플 어떤 문제나 지문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학교가 원어민 쌤이 개발하시는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결과를 보면 보통 토플 파트에서 1차적으로 한번 승부가 나고요. 그건 기본 영어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소설인데요. 심영회는 4단위인 만큼 이제 선생님들이 2명이 배치돼가지고 한쪽은 일반 수업을 하고 한쪽은 소설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설은 학교 필기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전국에서 소설을 범위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좋은 문제를 내는 건 대원 외고밖에 없을 거예요. 1, 2학년 모두 2년 동안 소설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참여와 필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다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지금까지 제 커리어상 보고 개선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1학년 1학기 때 이제 기말고사부터 저걸 보기 시작하면 토플 파트에서 애들이 완전히 기가 죽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그렇게까지 막 세게 안 하고 대충 수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토플 이렇게 기록 자체도 없고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외우고 그다음에 좀 확장하고 그냥 그 정도 선이지 실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처음 본 지문을 문제를 풀고 이런 거를 멈춰버리거든요. 보통 내신 이제 들어오면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오랜만에 시간이 압박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15개를 한 20분 정도 안에 풀어내려면 당연히 이제 나와요.
이제 실력에 따라서 쫙 줄을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기가 그 어떤 분야만큼 중요한 과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해요. 어차피 심형회는 1학년, 2학년 그래서 4학기 동안 진행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단위수가 4단위로 매우 크고 그리고 실제로 내신 들어가가지고 6주 만에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휘력도 늘려놔야 되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어휘는 안 들리기 때문에 듣기에서도 그렇고 리딩에서도 그렇고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잠깐, 그리고 다시 겨울방학 때. 그래서 제 졸업생들, 제자들 얘기해봐도 심형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기본 영어 실력 격차에 따라서 먼저 변별력이 돼버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힘쓰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기본기를 향상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2학년, 예비 2학년들은 벌써 저는 특강 시작했고 오늘 2회차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최상위권들만 거의 다 모여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학년 때 어려워질 내신과 그다음에 심형회도 더 어려워져요. 미리미리 선방어를 하려고 지금 이미 공부를 하고 있고요. 2학년 때는 심화영어 1과 심화영어 회화 2인데요. 단위수는 3단위, 2단위, 4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단위고요. 그러니까 단위수 합쳐보시면 영어가 7단위, 6단위, 그다음에 다시 6단위입니다. 특징으로 보자면 1학년은 살짝 쉽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중학생들로 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에는 살짝 쉽게 나왔다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서 요번에 기말고사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 1번 시험과 4번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원외고의 영어 내신의 꽃입니다. 여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기는 정말 어려워서 1등급 커트가 80점인 시험도 있고요. 뭐 아예 서술형 쓰지도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출제진 선생님들을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은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량이 가장 커요. 범위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EBS로 교재가 딱 정해져요. EBS 교재 수능 특강 2개로 정해지고 일단 단품 문제 기준으로 한 7, 80문제 정도 해가지고 한 방에 나가고요. 뭐 한 서울 소재 자사나 여학교 그래서 세화여고라든지 숙명여고, 진선여고 같은 영어 범위가 굉장히 세고 크게 나오는 학교에 준하거나 살짝 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요거는 이제 문제 비중인데요. 그냥 제가 사실 2월 달에 다시 설명회를 하는데 그 설명회는 목적이 다릅니다. 저는 설명회 목적에 따라서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는 시험에 상세 분석과 기출 분석이 다 들어가요.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걸로 만들고요.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크게 보시라고 만든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론의 일치, 뭐 어휘, 문장삽이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요 추론의 일치가 대원외고 영어 내신의 핵이거든요. 1, 2, 3학년 내신 내내. 근데 이거는 일반이나 자사에는 없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레이블링된 A부터 E까지의 관계를 고르시오.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요약문 작성하셔가지고 혹은 외부 지문에서 그 어휘를 쓰라고 해요. 빈칸을 비워놓고. 그러니까 거의 영어는요. 대원외고 오시면 내내 기본 실력을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기본 실력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일반고처럼 디리다 텍스트 외워가지고 진행한다? 그러면은 중위권도 못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끊임없이 어휘 실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내신을 어떤 학년을 봐도 외부 지문이 나와요. 외부 지문이라는 거는 그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텍스트와 주제가 관련이 있는 지문인데 그냥 학교 선생님이 내버리는 거예요. 관련을 지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일반이나 자사고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일반 자사고는 변형해요. 제가 커리어가 지금 16년 차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서초동 토박이고 저 원명초 1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제 학원을 서초동에 오픈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요. 서초동에 있는 자사 3사들, 그 다음에 서울대 잘 가는 서울고, 최상위권들, 다 의대 가는 애들, 많이 수업을 해봤는데, 레벨 자체가 아예 다르게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내신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된다기보다는 계속 쌓아가는
그런 공부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일반고랑은 구성부터 조금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진짜 페이퍼 보시면 그냥 살짝 이런 거 그냥 맛보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은 학생들이 보고 바로 풀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겉모습만 봐도 일반고의 혹은 자사고의 내신과는 좀 다르게 생긴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과 외부 지문 같은 거 다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요. 특히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는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형태를 다 바꿔야 돼요. 형태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연습을 좀 많이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대원외고만의 이제 제가 대원외고 수업을 좀 하면서 많이 분석하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 타입을 크게 4개로 나눠봤습니다. A 보시면 위에 추론일치 강하고 어휘력 괜찮고 문법 약하고 영작 잘하고 서술형 잘해요. 그럼 얘는 해외파예요. 얘는 해외파고 기본적으로 글 읽고 좋아하는 애예요. 왜냐면 추론일치 잘하거든요. B타입 같은 거 보시면 추론일치 약하고 어휘 그 다음에 영작 서술형 적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파일 수 있어요. 해외파에 준하는 국내파인데 근데 약간 남학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일치 같은 경우가 읽고 생각하고 독해력을 말하기 때문에 그거가 살짝 부족한 상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타입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서술형과 영작이 약하죠. 이거는 국내파 전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플 성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파 전교권이고 서술형과 영작 파트에서 실제 내신 때 조금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D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대원의 허리를 맡고 있는 그래서 중위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그 영어는 조금 많이 케어를 해주셔야 될 게 1학년부터 그 시험 때 2학기 때 그 자는 애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과목이거든요. 단위수가 너무 커요. 수학의 2배예요. 영어를 망쳐버리면 그냥 수시 못 간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수시 진행하는 제 제자들이 많으니까 저 3학년 독점입니다. 그 3학년 대원 내신은 저밖에 못해요. 분량이 너무 커서. 그래서 애들이랑 3학년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수시할 때 여름밤에 이제 막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봐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2학년 때 영어 내신을 놔버린 거래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무조건 올리려고 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계속해서 개발을 이제 보완을 하고 출제진의 성향에 맞춰줘야 되는데 나는 영어 별로야. 우리 학교 영어 내신 너무 어려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그 규정 타이밍이 보통 1학년 2학기부터 와요.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전국 최고의 문과 1위 학교에 오셨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엘리트들 간의 상대평가 경쟁이라는 거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되게 텐션이 높아지거든요. 특히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타 과목보다 자신 있는 과목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랑 수학 중에 뭐가 더 나아? 그러면 아마 3명 중에 2명은 영어가 좀 나아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애들 사이에 그 게임이 붙는 게 영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 시험을 한 3번 정도 보게 되면 대충 본인이 본인을 규정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항상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를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외파라고 내신 잘 보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국내파라고 영어 내신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졸업한 많은 선배들, 어머님들, 이제 학생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영어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영어 성적 올랐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어 성적이 오르는 건 2학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대원외고 지금 현재 출제하시는 선생님들 네, 그래서 그냥 선생님, 출제 선생님들에 대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는 매번 시험이 끝나면 어머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출제진이 어떤 학년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R&D 투자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실 텐데요. 이게 다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저는 한 해 R&D 투자에 5천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하는데요.
제가 직원들 6명을 데리고 대원외고 교재 1, 2, 3학년만 만듭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라인업이고요. 가이드, 워크북, 드릴, 그다음 변형 문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거는 위클리 리뷰 테스트예요. 매주 이제 복습 테스트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실전 모의고 당연히 직보 때 이제 진짜 실제 시뮬레이션하고, 이때 출제진의 출제 성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필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거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교재 제가 수업하는 이제 특징을 조금 보실 수 있으신데요. 문장 하나예요. 이게 지금 문장 하나예요. 그 긴 독해 지문 중에 하나의 문장에 이렇게 많은 정도의 정보를 넣어놨어요. 이게 다 소화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특히나 상위권이 가장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제 시험 일주일 정도 되면 아이들이 그 플로우 정리만 전범위 모아가지고 따로 프린트를 해달라고 해요. 마지막 최종 복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학원이나 뭐 선생님들과는 차별된 저만의 수업 방식과 교재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가 바로 외부 지문이에요. 영어 요번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무역의 이제 문제점, 국제무역 이론의 오류에 관한 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스쳐 지나가는 어구 중에 하나가 비교 우위,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거였는데, 비교 우위에 관한 요따만한 외부 지문이 들어왔어요. 배점은 12점. 그러니까 지문 외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영어 실력이 조금 평소에 갈고 닦지 않았다, 현장에서 숫자 계산 포함해가지고 이만한 거를 갖다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요만하지만 사실 시험지에 반 이상 넘어가요. 그걸 읽고 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세 문제 중에 하나는 서술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 나가버리면 기본적으로 3등급부터 스타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평소에 해줘요. 요번에 뭐 저는 이제 이 선생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라서 되게 많이 분석하고, 제가 약간 덕후거든요, 이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이 요번에 수업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케네스의 불가능성 정리가 있었어요. 투표제도의 무용성에 관한. 그래서 제가 에러 정리 다 뒤져가지고 문제를 수업도 다 하고 계산하는 것도 다 하고 영어로 된 문제를 3개나 개발했거든요. 네,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옆에 두고 있으면 하는 역할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빈칸 뚫어놓고 자료 주고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건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걸 그냥 현장에서 바로 보고 푼 애들은 풀 수 있죠. 근데 그거 200명 중에 얼마 안 돼요. 오히려 200명 중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런 거? 하고 현장에 와가지고 틀리더라도 설명 듣고 공부하고 관련 어휘 다 정리하고 해서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저는 그걸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진행하고요. 정말 교재 열심히 만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그 보셨던 드릴 중에 세부 자료, 전형적인 내신 자료입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어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해외에서 5년, 6년, 심지어 10년 넘게 살아서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다 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중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당연히 시키고요. 이거는 제가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좀 패스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거고, 이건 이제 제 수강생들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불필요한 자료 없고, 저는 수업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저는 제 스스로가 강사지만 대원외고의 영어 전교 1등을 하려는 자세로 처음부터 달려들고요. 저는 사실 서원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내신이 1.00이었습니다. 6년간. 그러니까 우리 때는 수음이한가였잖아요. 저는 우가 단 하나도 없는 정도의 성격이고요. 그런 성격을 가진 제가 이제 되게 훌륭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어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연간 커리큘럼인데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학생들이 크게 1년을 펼쳐보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와 있거든요. 저희가 예비 1학년과 예비 2학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비 3학년은요, 겨울에 1월 달에 쉬면 됩니다. 예비 3학년은. 영어에서 할 게 없어요. 근데 2월 달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EBS 교재가 1월 말 2월 초에 나오는데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한번 프리뷰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3학년들은 2월 달에 EBS만 하면 되는데 1학년, 2학년 달라요. 1학년, 2학년은 연중 가장 빡센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어휘력을 가장 많이 늘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수업 많이 하니까 아이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 간의 영어 격차가 커지는 게 느껴져요. 현장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그 느껴지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직접적으로 그냥 쉽게 느껴지는 게 어휘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단어를 봤을 때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뭐 prosper 번영하다 그러면 학교는 절대 prosper 안 내요. 대원외고는 일반 자사는 prosper를 쓰라고 하죠. 쓰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prosperity라고 명사형 쓰게 하면 완전 변별력 돼버려요. 일반고는. 대원외고는 그거 아니로 T로 시작하는 걸 빈칸 비워요. 그게 기본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thrive를 써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F로 주면 그러면 flourish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휘력을 예를 들면은 확장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휘를 토플도 외우게 하고 탭스도 외우게 하고 유사어 그룹핑도 외우게 해요. 오늘 지금 벌써 예비 2학년들은 단어 시험만 400개예요. 오자마자 1시간 동안 봐요. 제가 그랬어요. 심형회, 그 다음에 심형회 2, 심형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선두 그룹이거든요. 오늘 지금 특강 듣는 애들 그 40명이 디펜딩 하고 싶으면 무조건 따라와. 어휘력을 증강시켜놔야지 무조건 유리해. 그래서 어휘력 자체가 영어에서 1번입니다. 가장 쉬운 먼저 해야 되는 공략 1위고요. 2위가 이제 독해 및 듣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 1월 1일 날 일요일 개강하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휘 그 다음에 대원 내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까지 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여름방학 이렇게 되게 쉴 새 없이 진행이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한번 특히 학생들도 있으니까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영어 내신에서 가장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나의 영어 실력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10번째 시험이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를 치르는 나는 영어 실력이 달라야 합니다.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년 반의 시간 동안에 소모적인 내신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반고에서 그냥 외우는 일반고로 충분해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실력이 꾸준히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험에 조금의 어휘력이라도 그 다음에 다음 이제 학기에 조금 듣기 실력이 향상되는 거 어떤 분야든지 간에 영어 실력이 늘어야지만 상대평가의 이 영어 내신 환경에서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 많이 얘기했는데요. 대원외고 온 이상 수시로 가야 됩니다. 저희 현장에서 아이들과 제가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건데 대원외고 와가지고요. 정시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지금 2학년 2학기 정도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되고 애들 말로는 그러려면 대원외고 오면 안 됐대요. 처음부터 수시를 타겟으로 해야 되고 수시에서 단위수 2년 반 토탈 가장 큰 영어 과목이고 영어 실력이 전 과목 중에 가장 1위인 게 많은 학생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엄청난 시어머니들을 모신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어머님들, 아버님들 관심도 높으시고 저한테 따로 전화도 많이 주시고 상담도 되게 많고요. 특히 학생들의 고민 상담은 1학년 1학기가 아니라 3학년 1학기까지 진행돼요. 서울대 간 애들도 3학년 1학기에 노심초사해요. 영어 성적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책임감 있고 정말 잘하려고 저는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많은 좋은 학생들, 그다음에 영어 성적 되게 잘 나올 학생들과 2년 반 로드맵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대원외고 오셨으면 목표로 하는 대학교 다 있을 텐데 그 대학교 가는 순간까지 저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교무실에 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금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